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연구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고요. 오늘 2주차에는 간호연구 교과목 소개를 1차 시에 하겠습니다. 1주차 1차 시 수업 목표는요. 간호연구 교과목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 수업으로 간호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걸 수업하고 난 다음에 중반부 이후에 모여서 액션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 액션 러닝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호연구 계획서를 쓰고 간호연구를 진행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액션 러닝이라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액션 러닝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연구를 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이 많죠. 그래서 이전 연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학생 연구를 간호연구를 통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성과물을 보고 여러분들도 내가 저런 정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목표 수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연구 교과목 2회입니다. 간호연구는 너싱 리서치예요. 근데 모든 학문 분야에 연구가 다 있죠. 리서치가 다 있죠. 의학, 메디컬 리서치가 있고 사회복지, 소셜 워커의 리서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 분야의 연구를 영어로는 리서치라고 하는데 리서치는 재탐색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연구 문제를 선택하고 나면 일단 그 연구 문제가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전혀 연구되지 않은 정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연구 문제가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되어 있나, 어떤 부분이 아직 부족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재탐색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영어로 research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에서는 크게 두 종류로 연구는 quantitative research, 양적 연구와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로 나누어집니다. 양적 연구라 하면 어떤 자료 수집을 통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 자료를 통해서 설문지 점수 평균, WBC 수치 평균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양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뒤쪽에 보게 되는 질적 연구, 퀄리터티브 리서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심층 면담이나 심층 관찰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문장으로 적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크게 나누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여기 이제 우리 연구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 내놨어요. 양적 연구의 예로는 J. Kh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es, 한국 간호과학회 학술지 J. Khan이 국제학술지로 등재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지만 국제학술지에서 굉장히 좋은 학술지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최근 논문을 하나 보시면 신생아 집중치료실 미숙아를 위한 직접 모유수유 프로그램의 효과입니다. 직접 모유수유 프로그램 짜서 그것을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미숙아한테 적용해 봤을 때 효과가 어떤가. 그리고 이것을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로 연구 설계를 밝혀놨습니다. 좋기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 설계를 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로 배정을 못한 연구인 경우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을 쓰고 문헌고찰 적고 연구 방법 적고 연구 결과 적고 논의 적고 결론 및 제안 적고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걸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양적 연구에는 어떤 표들이 들어가냐 보면 flow chart of the enrollment of subject, 연구 대상자 등록한 플로우 차트를 양적 연구에서는 깔끔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그 기준에 맞았고 몇 명은 기준에 안 맞아서 뺐고 그 다음에 실험 처치를 몇 명을 하고 사후 측정을 이렇게 했더니만 그 다음에 측정하고 난 다음에 1개월 후에 또 했다. 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대상자 enrollment, 대상자를 어디서 어떻게 모집했는지를 보는 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가면 이런 통계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숫자를 이용해서 통계를 내고 통계표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effect of the program on dependent variable. 지금 아까 말한 그 프로그램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표예요. 저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다이렉트 브레스트 피딩 프랙티스 레이트는 어느 정도 되고 브레스트 피딩 컨티뉴에이션 모유 수유를 지속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을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를 하는 통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또 이용할 수 있죠.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실험군은 브레스트 피딩 셀프 에피커시 자기 효능감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대조군은 아무것도 안 해줬더니 이렇게 내려가더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터널 어태치먼트 모아 애착 엄마가 아기에 대한 그 애착 사랑하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떠냐를 봤을 때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실험군의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대조군의 경우에는 포스트 테스트 때는 오히려 조금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1개월 후에 조금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한 큰 가닥이 질적 연구라고 그랬어요. 심층 면접이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문장으로 잘 구성하고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문장을 잘 연결해 보니까는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요 과정에서 뭐뭐뭐를 거친 다음에 이런 결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그래서 그 예로 난소암 여성의 투병 과정이라는 질적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해봤더니 대표적 키워드가 죽음의 굴레에 묶인 채 존재 가치 찾아가기. 언제 죽을지 언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죽음의 굴레에 묶여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그렇지만은 끌려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죽음의 굴레에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 존재 가치를 찾아가더라. 난소암 환자의 투병 과정에서 존재 가치를 찾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두 개가 있는데 간호 연구 교과목은 일반 간호학과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다른 교과목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주 다르다. 이거 a little different,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은 컨텐츠, 내용, 다른 교과목은 이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식을. 그래서 컨텐츠를 주는 거라면 간호연구는 메소돌로지, 생선 잡는 방법, 지식을 잘 생성하거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그런데 필요한 교과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간호연구 교과목의 콘텐츠에서 메소돌로지로 방법론을 어떻게 하냐 보는 그런 교과목이다. 그리고 생선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지식을 달랑 주는 게 아니고 날 것의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지식을 획득하는 낚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연구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간호연구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간호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터미놀로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이포티시스니 P값이니 T값이니 가설 기각이니 지진이 이런 말들을 평소 여러분들이 해부학, 생리학, 성인간호학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어를 익히는데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익히는데 좀 시간이 드는데 그 이외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부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호학과 이외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과 학생에게 간호학과 과목을 가르치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게 해부 생리의 기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간호연구를 할 때 간호연구의 방법론, 간호연구의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간호연구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한 3분의 1쯤은 새로운 용어에 익숙해지는 데가 급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문제가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자료를 획득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연구의 세 번째 특징은 아주 보람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 이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습성과 중 연구 능력을 함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액션 러닝을 통해서 수행함으로써 기업체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액션 러닝이라는 방법으로 그 사회나 그 회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주 보람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액션 러닝을 통해서 리더도 해보고 서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취 경험이 있고요. 또 리더십 함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팀 협력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잘 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간호연구를 수강한 학생들, 간호연구를 액션 러닝으로 직접 본인이 해본 학생들은 병원 근무 중에 병동에서 QI를 한다든지 병동 간호 연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자신이 있어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해본 거네. 선생님, 수강선생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질이 함량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연구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보람이 있고 일반적인 교과목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과목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식을 제공한 책이라면 간호연구는 지식을 만드는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학의 간호학과 학습 성과는 10가지죠.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간호 연구 교과목에서 해야 되는 것이 간호 리더십의 원리를 이해하고 간호팀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리더십을 간호 연구에서 어떻게 습득하느냐, 그 역량을 어떻게 습득하느냐 하는데 우리는 액션 러닝을 통해서 매번 액션 러닝을 할 때 리더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서기를 정하고 리더는 돌아가면서 매 학생마다 다 경험해 보기 때문에 리더십을 함량할 수 있는 좋은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연구 교과목에서 가지고 있는 학습 성과는 간호연구를 기획하고 직접 수행한다입니다. 간호연구를 기획하면 연구 계획서까지만 쓰면 되지만 직접 수행한다는 직접 가서 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되는 걸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쓰고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연구 및 통계 1에서는 간호연구를 기획하는 과정까지지만 실제 자료 수집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연구 및 통계 2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런 과목, 이런 내용을 배우실 거예요. 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자기가 이 수업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잘 모르면 개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개념도를 만들어서 이 16주 동안에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다. 앞에 배웠던 건 어떤 거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거다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매 수업 때마다 개념도를 하나씩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Nursing Research Process Map이에요. 간호 연구 과정 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6주 동안 쭉 일어나면서 수업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호 연구를 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네 가지네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 단계, 간호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둘째가 수행 단계, 간호 연구를 실제 수행하는 단계, 자료 수집해서 통계 내는 단계. 그 다음에 논문 작성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자료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논문 작성 단계에서 앞에 물론 서론을 좀 적어놨겠죠. 연구의 필요성, 문헌 고찰,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이렇게 적혀갖고 있으면 이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론 및 제언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논문 작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 단계로 넘어가 버렸는데 논문 작성 단계에서 논문 작성 단계에서 이제 작성된 논문을 가지고 실제로
이걸 발표를 해줘야 되죠.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논문 발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논문 발표를 하고 나면 그 생성된 지식이 굉장히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면 바로 적용하고, 그 중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피드백을 해서 재연구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Nursing Research Process Map이고, 이제 각각의 단계, 수업 시간에 어느 단계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능과 통계 수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개요와 수업 목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PO 8번 연구 능력이고, PO 5번은 그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것은 문헌 고찰을 하고 문헌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획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O 7번이 리더십 발휘인데, 팀 프로젝트 수행할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여기 평가 지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평가는 학습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봤을 때,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그 다음에 각 주별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사전 퀴즈라고 적혀 있지만 사전 퀴즈 아니고요. 각 주별로 여기 지금 조금 옛날 게 들어와 있네요. 내가 여러분 자료를 드릴 때는 수정된 걸로 드릴게요. 사전 퀴즈가 아니고 각 주별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별 토론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서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대면 수업을 해서 액션 러닝에서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 점수가 무려 26%입니다. 굉장히 크죠. 연구 결과 최종 보고서 14%고 각 단계별로 6번의 액션 러닝을 하는데 그 6번의 기록지가 각 2점씩 해서 12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제가 10%입니다. 개인과제 두 번 문헌 고찰하는 거예요. 10%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평가가 그전에는 10%다가 여러분들이 동료평가하는 걸 어려워해서 이번에 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동료평가에는 리더십과 상호 협력하는 능력을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료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동료평가하는 방법은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출석 및 태도는 특별히 점수는 주지 않고요. 만약에 이게 감점제입니다. 감점제라서 30% 이상 결석하면 자동 페일이고요. 결석 한 번 하면 1점 감점, 지각 조퇴는 2번 하면 1점 감점, 이렇게 감점제로 가겠습니다. 학습평가를 다시 한번 상세 설명하면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고요. 그 다음에 사전 퀴즈가 아니고 토론, 각 주차별 토론 여러분 참여하시면 되고요. 팀 프로젝트 26%는 각 단계별로 액션 러닝 했을 때 6번 액션 러닝 하면 매번 팀장 리더와 서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이 책임지고 액션 러닝 기록지를 작성해서 올려줍니다. 팀 프로젝트를 올려주면 그 점수가 12점. 최종 연구 계획서 하고 설문지 종속 변수 측정해낸 자료집을 정리한 것이 14%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제는 2번의 문헌 고찰해서 10%이고요. 그래서 연구 문제 도출을 위한 문헌 고찰과 문헌 고찰 및 비평 이렇게 2번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활동 단계는 액션 러닝을 6번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대면으로 하려고 하고요. 액션 러닝 1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는 액션 러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해 갖고 왔는 연구 문제 몇 개씩을 내놓고 그 연구 문제를 연구 문제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가장 우리 팀이 이 연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 계획서를 쓰고 연구를 진짜 진행해 나가는데 적당하다고 점수가 높게 나온 연구 문제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출된 연구 문제 중에서 4개를 우선순위 1, 2, 3, 4 4개를 정하게 되고 이 4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6명이니까 나누어 가지고 문헌고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헌고찰을 그 4개의 주제 중에 자기가 한 개 선택해서 최근 10년 이내에 출판된 연구문헌, 그 주제와 관련된 연구문헌 2편을 찾아서 읽고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이 개인과제 1이거든요. 개인과제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문헌고찰을 하게 되면 액션 러닝 2를 하게 됩니다. 2는 연구문제 선정 및 문헌고찰이에요. 그래서 팀원이 각각 개인과제에서 문헌고찰했던 것을 요약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를 들어보고 다시 연구 문제를 재평가합니다. 재평가해서 실제로 우리 팀에서는 어떤 연구 문제를 해야 될까? 4개 중에서 정확하게 1개 선택합니다. 진짜 할 거 1개. 그런데 이 액션 러닝을 진행할 때 실험 연구 1개와 비실험 연구 1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할 문제가 비실험 연구면 실험 연구 문제를 1개 선택을 하고요. 2개로 선택하는 거죠. 진짜 할 연구가 실험 연구이면 나머지 연습용 문제는 비실험 연구 문제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조별로 2개의 문제를 가지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2개의 문제를 선택해 놓고는 실제로는 자기들이 연구할 거 한 문은 이미 정해져 있죠. 한 연구 주제. 그 연구 주제에 따라서 이제는 다 모든 조원들이 그 하나의 연구 문제에 따른 문헌고찰을 다시 한번 합니다. 문헌 탐색할 방법을 토의하고 업무를 분담하고요. 참고문헌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참고문헌 리스트를 작성한 걸로 연구문제 선정 및 문헌고찰 기록지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팀원은 각종 최종 자기 연구문제, 자기조의 연구문제와 관련 있는 최근 10년 이내에 출판된 논문을 3편, 개인과제 1에서는 2편이었어요. 그리고 4개 중에 1개 선택했어요. 그러나 개인과제 2에서는 이미 이제 하나를 정했어요, 조가. 그래서 그 조가 정한 연구 주제에 따른 논문을 최근 10년 이내 걸로 3편을 읽고, 이때는 개인과제가 또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읽고 요약만 하는 게 아니고 비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논문을 읽어봤더니 대상자 수가 너무 적더라. 또 내가 이 논문을 읽어봤더니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정을 안 해서 약점이 있더라. 이렇게 비평을 하면서 논문을 읽은 것을 읽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 러닝 3은 실제 연구 문제를 진술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문헌고찰을 진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팀원이 개인 과제 문헌 3개씩 읽어왔으니까 그것을 읽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면 선정된 연구 문제의 중요성, 연구 문제, 연구 목적 발표한 다음에는 우리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 연구 문제는 무엇이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이 가능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설을 연습해야 됩니다. 가설 설정이 가능한 연구 문제가 있는 것이 실험 연구입니다. 만약 비실험 연구를 하더라도 상관성 연구는 가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를 만들 때 하나는 가설 설정이 가능하고 하나는 가설 설정이 불가능하고 이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가설 설정이 가능한 거 2개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설 설정이 불가능한 2개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액션 러닝 3에서 가설 설정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 자기 조에서 선택한 연구 문제가 가설 설정을 하는 것 같으면 가설 설정 본래 자기들이 사용할 가설을 연습하시고요. 가설 설정 연습하는 것은 다시 또 액션 러닝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헌고찰도 진술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학생들이 3편씩에서 18편의 연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 문헌을 읽었습니다. 그 읽은 문헌을 잘 요약해서 이 연구에 필요한 형태로 문헌고찰을 적어야 됩니다. 이 자기들의 연구에 필요한 형태로 문헌고찰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하는 것까지 액션 러닝 3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액션 러닝 4에서는 연구 설계 및 표본 추출입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해결에 적절한 연구 설계를 액션 러닝에서 6명이 모여서 구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실험 연구 설계인지 비실험 연구 설계인지를 구상을 하세요. 자기 연구 문제가 만약에 비실험 연구 문제라면 실험 연구 문제, 아까 예비 문제가 하나 있었죠. 예비 문제는 실험 연구를 갖고 오라 했기 때문에 예비 문제인 실험 연구를 가지고 실험 연구 설계도 연습해 봅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 설계의 표를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연구 대상자를 정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합니다.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 표출 방법, 비확률 표출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배울 거예요.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액션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본 추출 방법에서는 아이디얼한 방법과 프랙티컬한 방법을 다 적어 보셔야 됩니다. 아이디얼한 방법은 이상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학생 수준에서는 하기 어려워.
그러나 이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대상자한테 접근해야 돼 하는 걸 이상적 방법으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프랙티컬은 실제로 우리가 연구할 때 대상자 선정은 이러이러한 표출 방법으로 할 것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시고요. 선정 기준 정할 때는 제외 기준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Inclusion Criteria와 Exclusion Criteria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출 근거에 준해서 표본수를 정한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실험 연구할 때는 G파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샘플 사이즈, 대상자 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거까지 액션 러닝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 러닝 5에서는 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측정 방법, 실제 자료 수집할 액션 플랜, 계획 만들기까지가 액션 러닝 5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을 설문지로 할 거냐, 열을 잴 거냐, 그 다음에 관찰법을 사용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도구를 정해야 돼요. 그러면 자는 이런 종류의 자를 쓰겠다. 자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문지는 암환자의 희망을 측정하는 희망 측정 도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도구를 찾고 나면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측정해 봐야 됩니다. 이 도구가 정말 쓸만한 도구인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한 연구 방법. 그럼 우리가 관찰법을 쓰기로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계획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때 IRB 서류를 작성하는 연습을 합니다. IRB는 연구윤리위원회입니다. 각 대학에, 우리 대학에도 IRB가 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 IR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RB 양식을 받아서 연구계획서를 넣고 IRB 양식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료 수집을 하러 가야 돼요. 실제 자료 수집하러 갈 계획을 세웁니다. 책임자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고 자료 수집은 어떤 장소에서 하고 자료 수집의 세부사항, 그 다음에 팀원이 6명인데 고등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A고등학교, B고등학교는 누가 하고 C고등학교, D고등학교는 누가 가서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업무 분담을 토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작성하는 것까지가 액션 러닝 5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액션 러닝 6에서는 실제로 이제 자료 수집을 하러 가야 돼요. 실제로 연구 대상자한테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적절한 기술 통과 출원 통계를 돌려봐야 되는데 이때는 통계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는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나 통계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간호연구 및 통계 2에서 통계 돌리는 방법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자료를 그냥 평균 내고 엑셀 돌릴 수 있거나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계획서와 자료 수집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최종 보고서는 아래 한글로 적은 최종 보고서는 몇 페이지 이내 이렇게 뒤에 다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과제를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것은 대면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강의실 벽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사이버 갤러리 워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로 발표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 PPT 발표 자료를 다 자유 게시판에 올려놓고 각 팀들이 가서 다 봅니다. 보고 평가 도구를 드릴 테니까 자기 팀 말고 다른 팀의 발표를 11개 팀을 그걸 다 본 다음에 평가해서 점수를 내주세요. 그럼 합산해서 조별로 각 다른 팀의 그 발표 자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그 평가 점수하고 내가 한 평가 점수하고 50대 50으로 같이 해서 여러분들의 최종 결과물 14%의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별 강의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1주차에는 우리가 코비드-19와 코비드-19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후 보고서를 여러분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1차 시에 오늘 지금 하는 1차 시는 과목 소개입니다. 2차 시에 간호연구 개요 할 것이고요. 여기 다 사전 퀴즈 아니고 토론이에요. 토론을 제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업 듣고 토론방에 가서 토론하시고 3차 시에는 연구 문제와
문헌고찰 일부를 강의를 듣고 이 들은 강의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4차 시에는 문헌고찰 일부와 가설에 대해서 강의 들으시고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5차 시에는 연구설계, 실험설계 하고 연구설계 기초와 실험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토론하시고요. 6차 시에는 비실험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표본 추출의 일부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7차 시 중에 하루는 중간고사, 대면 중간고사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8차 시에 표본 추출하고, 그 다음에 측정의 원칙 강의 듣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9차 시에는 도구의 신뢰도 타동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강의 듣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면접, 설문지, 관찰법 공부하고, 자료 분석 방법. 사실 자료 분석 방법은 여러분들이 간호 연구 및 통계 2에서 배울 거예요. 상세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할 때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라는 기본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5월 6일까지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전부 이론 수업으로 하고 여러분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째 주부터 6번의 6회차에 거쳐서 액션 러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실제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간호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에서 11번째 주에 액션 러닝 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 러닝 1, 연구 문제 도출에 대해서 하고, 개인 과제, 연구 문제에 대해서 과제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팀 과제는 연구 문제 도출 기록지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주는 액션 러닝 2로 문헌고찰 및 연구 문제 선정이고, 액션 러닝 2로 진행하고, 이때 문헌고찰하고 연구 문제를 실제로 선정, 도출은 예비 문제 4개를 만드는 거지만 이때는 연구 문제를 1개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예비 문제도 1개 둬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때 개인 과제 2와 그 다음에 액션 러닝 2 연구 문제 선정 기록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3번째 주에 액션 러닝 3인데요. 연구 문제 진술하고 가설 설정하고 문헌고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 3을 진행하고, 이때는 액션 러닝 3 팀별, 조별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주에 액션 러닝 4가 진행됩니다. 연구 설계 및 표본 추출하시고요. 액션 러닝 4를 진행하시고 액션 러닝 4의 기록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15번째 주에 액션 러닝 5의 연구도구 및 연구도구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의 액션 플랜 세우기까지 이때 하고, 요거를 진행하고 요거에 대한 기록지를 제출합니다. 네, 16번째 주 5월 27일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이론을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론 수업한 거에 대한 기말고사 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율실습주가 2주 있는데 그 중에 한 주를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여러분 자료 수집하라 그러면 시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때 요거만 만들어 계획만 세워놓고 자료 수집은 좀 보류했다가 기말고사가 끝나고 자율실습주에 바로 가서 실제 자료 수집을 팀별로 가서 하세요. 대상자별로. 그래서 액션 러닝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6번째 액션 러닝 6은 실제 자료 수집하고 가져온 기초적인 설문지 결과물을 가지고 기초적인 분석해서 최종 연구 보고서 쓰고, 최종 연구 보고서에 따른 PPT 자료 만들고 해서 자유 게시판에 올리는 것까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 6 팀별 보고서 해야 되고, PPT 자료는 사이버 갤러리 워크해서 평가 점수, 동료 평가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는 아래 한글로 일정 양식으로 써서 제출하는 것은 14%의 팀별 점수에 반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연구에서 동료 평가가 10%이다가 이제 여러분들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5%를 줄였는데요. 동료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인데 서로 너무 경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임상 현장에 가면 수강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다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평가를 받고 피평가자 입장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입장이 돼보고 평가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픈해서 생각하시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 동료평가 도구가 있어요. 리더십은 어느 정도고 참여도는 어느 정도고 기여도는 어느 정도고 상호협력은 어느 정도고 의사소통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각각 그 액션 러닝을 하는 동안은 그냥 그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만 나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facilitator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 팀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6명이 한 팀이니까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이 도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한 다음에 제일 점수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5명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 이 사람은 조금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 이렇게 강제 배분합니다. 상중하에 각 한 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상중하에 각 한 명은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럼 우리 팀은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면 상에 3명, 중에 1명, 하에 1명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 팀은 좀 힘들었어. 이러면 뭐 상에 1명, 뭐 중에 2명, 하에 2명 이렇게도 줄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나도 평가를 받잖아요. 자기도 다른 친구로부터 평가를 받고 나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를 연습하는 공정한 평가를 연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액션 러닝을 하려고 그러면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연구의 팀 구성을 해 드릴 텐데요. 요 설문지는 여러분이 미리 이제 하도록 할 것입니다. 팀 편성 조사표.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기 역량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걸 해주시면 요거에 따라서 리더십이 높은 사람부터 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능력은 한 팀에 너무 능력이 좋은 사람이 배분되지 않도록 골고루 능력에 역량에 따라서 팀을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팀을 배정해서 여러분들 이제 액션 러닝 하는 그 첫 팀 때부터 이렇게 액션 러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진행 방법인 액션 러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션 러닝이라는 것은 액티브 러닝,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인 수업, 능동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액션 러닝은 과정을 중시하고 실제 문제, 실제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실제 문제예요. 그 연구 문제를 정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만나고 설문조사를 하고 대상자의 혈압을 재고 실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액티브 러닝, 액션 러닝에는 러닝 코치가 있어야 돼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러닝 코치. 제가 러닝 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팀이 들어가서 이 액션 러닝 방법이 잘 되도록 지도해 주는 거예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액션 러닝 방법대로 리더가 잘하고 있는지 너무 조용하고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퍼실리테이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 러닝은 매회 성찰을 해야 됩니다. 리플렉션 끝나고 나면 내가 배운 점이 뭐며 느낀 점이 뭐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매회 성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중시하는 것이 액션 러닝의 방법이다. 것이고요. 그래서 액션 러닝은 팀을 구성해서 실제 문제를 가지고 러닝 코치와 함께 정해진 시점, 우리가 시점이 있죠. 6번에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시점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요. 또 질문이나 피드백 또는 성찰이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과제 내용도 만들어내지만 과제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액션 러닝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액션 러닝의 팀을 만든다고 그랬죠. 6명 그 설문지에 의해서 여러분 팀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팀명을 정하고 구호를 정하고 그라운드 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규칙을 정하세요. 규칙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러닝을 매회 6번 할 때 그냥 여러분 주니까 너무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아젠다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처음 하는 것을 잘 못해서 간호연구에서는 6번의 회의 아젠다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처음 시작할 때는 참가자 소개하고 아이스 브레이크 매번 할 때마다
팀 리더가 바뀌니까 팀 리더가 이 팀이 너무 꽁꽁 얼어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얼음을 탁 깨주는 뭔가 퀴즈를 하든지 간식을 먹든지 뭔가 재밌게 하는 걸 갖고 와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주고요. 아젠다 설명하고 그라운드 룰 결정하고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리플렉션은 저 뒤쪽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게 있습니다. 액션 러닝에서 팀 학습을 잘 하는 방법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사회자가 아젠다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발표 자료를 미리 다 공부해 갖고 와야 돼요. 빈머리로 오면 정말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 걸 다 생각하고 그 미리 과제를 미리 요거 생각해 오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 갖고 와서 해야 되고요. 시작할 때는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그라운드 룰을 검토하고요. 진행할 때는 서로 상호 잘 듣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뭐 포스트잇을 활용하고 너무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시간 조절하고 참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여기 NGT라는 게 있는데 노미널 그룹 테크닉 그래갖고 6명이 모여가지고 액션 러닝을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는 각각이 좀 더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NGT 하자 그러면 6명 모였지만 각각 자기 일을 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문헌을 5분간 찾자. 그럼 막 찾아갖고 찾은 걸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6명이 팀으로 활동하다가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걸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끝낼 때는 성찰하라고 그랬어요. 성찰하고 매번 오늘 사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사회자에 대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매번 사회자와 서기는 바꿔주세요. 아이스 브레이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포스트잇도 잘 활용하면 액션 러닝에서 잘 쓸 수 있습니다. 항상 매 액션 러닝 수업 때마다 포스트잇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내라고 그러면 의견을 오늘의 연구 문제 4개씩 내야 되는데 연구 문제를 적어서 내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포스트잇에 딱딱딱 적고 분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액션 러닝 사전 준비는 리더와 서기 미리 정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회차에 리더는 아이스 브레이크 아젠다 준비해야 되고요. 팀 과제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참석자는 회차별 과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매번 성찰하시고요. 리더를 평가해 주세요. 러닝 코치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번 하기 때문에 1회차 액션 러닝에서는 개인당 연구 문제 3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팀명, 팀구, 그라운드 룰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2회차는 개인 과제로 문헌 2편을 분석해서 갑니다. 문헌 연구 문제 선정 방법, 문헌 탐색 방법도 예습해 갖고 갑니다. 3회차는 개인 과제 2로 문헌을 3편 분석 및 요약 및 분석해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연구 문제 진술하는 방법, 가설 설정, 문헌 고찰 진술하는 방법도 미리 읽어보고 가야 되죠. 4회차에는 실험연구, 미실험연구 설계를 예습해가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표본 추출법, 표본수 산정, G파워 어떻게 하는 거지? 미리 예습해가고 갑니다. 5회차에는 연구 도구 설문지를 다 각자 찾아갖고 가서 그날 의논하면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료 수집 방법, 신뢰도 타당한 거 예습해가고 갑니다. IRB 서류도 뽑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지? 다 미리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업무 분담을 잘 하도록 또 준비해갖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6회차 때는 실제 이제 업무 분담해갖고 나는 A 고등학교에 가서 설문지 20%를 했다. 그럼 자기 수집한 설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종 연구계획서 분석하고 최종 연구계획서 쓰는데 그 자리에서 다 하기 어려우면 NGT로 뭐뭐뭐까지 누구누구가 해갖고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계획서 및 자료 수집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력적인 PPT를 만들어서 사이버 갤러리에 넣어놔야지 다른 팀들이 보고 우리 팀 걸 평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PPT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젠다를 하나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1조차의 아젠다는 이렇게 이거 아젠다 너무 짧은 게 나와 있네요. 이거 시간 다 길게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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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씩 하셔야 돼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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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20분, 10분 이런 식으로 요거 새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옛날 게 들어가 있는데 새거 프린트물은 새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러닝 다른 그전 학년들이 한 사진이에요. 성찰은 매번 액션 러닝을 끝날 때 여러분들이 배운 점, 느낀 점, 배운 점, 느낀 점, 실천 다짐을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적어서 다 같이 내놓고 같이 읽어봅니다. 보고 쟤는 저런 생각을 했구나. 쟤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다르죠. 배운 점은 실제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된 것이고, 느낀 점은 이런 저 학생은 저렇게 해서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구나. 느낀 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실행다짐, 실천다짐을 적으시는 게 개인 성찰입니다. 그 다음에 팀 성찰도 하셔야 돼요. 우리 팀에서 제거해야 될 행동, 우리 팀에서 감소시켜야 될 행동, 우리 팀에서 너무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한다. 증가시켜야 될 행동, 우리 팀에서 지금 전혀 없는데 이런 건 꼭 해야 되겠다. 크리에이트 해야 될 활동. 그래서 ERRC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차원의 팀 성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액션 러닝을 하고 나면 매 주차별로 액션 러닝 결과 기록들을 내셔야 돼요. 그걸 제가 이렇게 요 기준의 루브릭에 따라서 평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과제 1, 2가 있는데 무능고찰이 있죠. 무능고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지 나왔으니 참고 보세요. 최종 연구 계획서는 이런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자료 수집 결과는 연구 결과가 아니고요. 설문지 수집했는데 몇 프로를 수집했는데 주로 어떤 학생이었고 몇 프로 정도 어떤 답을 했다. 이런 정도로 결과를 적으시면 됩니다. 최종 연구계획서 평가 기준, 채점 기준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만들고 나면 PPT로 만들어서 자유 게시판에 올리면 다른 팀들이 이렇게 다 연구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도구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이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냐, 연구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냐, 요거에 따라서 각각 조별로 점수를 둔 다음 합산을 해 주시고요. 자기 조에 비해서 잘한 조는 우리 조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평가해 본 결과 제일 점수가 좋은 조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사이버 갤러리 워크 했는 결과를 여러분이 제출하면 그 여러분들이 낸 점수를 다 수합해서 제가 통합표를 만들어 줄 거고 또 내가 평가했는 점수 50%, 여러분이 평가했는 점수 50% 이렇게 해서 팀 프로젝트 14%의 점수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전 사례를 보다면은 2조가 1등 했어요. 그래서 1등 했는지 내가 초콜릿을 선물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평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팀에게서는 손편지 하고 동료평가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 학생들의 성과물을 보고 목표 수준을 정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호연구를 교과목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간호연구를 배운 학생들이 전국 학생학술대회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계명대학교 학생학술연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학술대회에 나갔던 논문들이에요. 2006년에 유리 앰플 개봉 방법에 따른 주사 용액 내 유리조각 혼입량 비교라는 연구로 전국 학생학술대회에 나갔고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손 씻기 후 건조 방법에 따른 균 집락수의 비교는 우리 김단비 학생,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남자 간호사로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한 건데요. 손 씻고 나서 종이 타월로 닦았을 때 세균수, 손 씻고 나서 핸드 드라이어로 했을 때 세균수, 손 씻고 나서 자연 건조했을 때 세균수, 손 씻고 나서 손수건으로 닦았을 때 세균수 봤어요. 가장 세균수가 적은 게 종이 타월로 닦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핸드 드라이어는 세균수가 일시적으로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데나 가서 핸드 드라이어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소독적으로 잘 관리를 못하면 그 필터에 있는데 균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12년에는 중학생의 자살 생각 예측 요인 이런 연구를 했었고 2013년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작업 종류에 따른 눈 건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를 냈고요. 이런 연구는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대학생의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 실태 및 섭취 후 신체적 심리적 변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먹는 경향이 많은데 그게 현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자살 생각 예측 요인도 연구했었고 2016년도에는 칫솔 살균 방법, 간이 자외선 살균기에 넣느냐 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무슨 각을 액에 넣느냐 뭐 이런 거로 해서 칫솔의 세균 오염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디스크 성격 유행에 따른 입원 생활 적응도 다 여러분 선배들이 한 연구예요. 2018년도에 연구 주제를 보시면 칫솔 보관 방법에 따른 세균순 차이, 탄력 압박 스타킹과 발목 펌핑 운동이 임상 실습 간호대학생의 하지 통증 부종에 미친 영향, 양치 후 입행금 횟수가 구강 위생에 미친 영향, 렌즈 세척 방법에 따른 세척 정도, 안구 마사지가 안구 건조 정도에 미치는 영향, 또 노인의 정보 탐색 능력과 행복한 노년기와의 상관관계, 백색 소음이 간호대학생의 단기 기억력과 학습 환경 만족도에 미친 영향,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그때 2020년 1학기에 간호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우리가 밖에 대구 사람들이 그때 밖에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밖에 못 나갔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이 있고 또 바깥에 안 나가고 자료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수업 종류에 따른 학습 만족도 차이, 구글 설문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의료윤리 의식과 치료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과의 관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종 감염병에 대한 건강신념 및 예방적 건강행위 차이, 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정도, 그 다음에 대학생의 손씻기 인식도와 실천도의 상관관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 뭘까요? 일반 대학생의 무슨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들. 2020년도에 했던 다른 연구 결과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어떤 연구를 했구나 아시고 여러분들은 더 창의적으로 더 여러분 상황에 맞는 그런 연구 주제를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 일반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실습을 5주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실습에서 우리가 실습해 보니까 환자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더라. 이런 연구 주제를 활발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노인의 정보 탐색 기능과 행복한 노년기의 상관관계 우수 논문으로 된 논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이 PPT를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효과 크기도 잘 계산했고요. 크롬바 알파 계산도 했고요. 설문지는 이런 설문지를 했다. 통계 기법까지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이때는 간호연구 1에서 이걸 통계 기법도 했기 때문에 통계 기법까지 들어가 있고 연구 결과도 안오바 분석까지 이렇게 다 나와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13년에 학생학술 연구대회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작업 종류에 따른 눈 건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발표 자료는 이렇게 무작위 대조군 전후 소개했고요. 연구 도구로나 눈 깜빡임 횟수를 동영상으로 보고 실제로 숫자를 해봤고요. 안구 건조 자각 증상 측정 도구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은 눈물 분비량 측정 도구로 이렇게 눈에 종이 붙여서 습지로 이렇게 눈물이 몇 밀리미터까지 내려오는지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연구 진행은 이렇게 했고요. 진행할 때 이렇게 습지 꽂고 있고 이렇게 이 컴퓨터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웹 얼마나 본 다음에 눈이 얼마나 건조한지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실험서치로 보여준 동영상들이고요. 사후조사를 눈 깜빡임하고 실험을 검사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봤더니 동질성 검정하고 해봤더니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시청 전후 안구 건조 유연 차이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있게 나온 자료가 뭐냐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이제 눈 깜빡임 횟수가 이렇게 나빠지다가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나빠지는 시점, 그러니까 여기 나빠지는 시점이 이때구나. 이렇게는 되지 않도록 이때는 눈을 좀 쉬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나올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지역사회 간호학회 이제 발표하고 학생들이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간호연구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수업 방법인 액션 러닝이나 어떻게 하는 거고, 기존의 선배들은 어떤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했는지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구에 임하는 준비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간호사는 평생 연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간호연구 수업을 들을 때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생각하면서 나는 평생 간호연구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도 보건교사로서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간호연구를 열심히 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